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 똑똑한 펀드가 하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바치는 영상입니다. 아마 최악의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해보고 조금 냉정하게 짚어볼 건데요. 이런 가정을 해봤을 때 조금은 향후에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취지로 좀 방송을 찍게 됐어요. 전설적인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라는 분은요, 이런 경제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이 주가가 변덕스럽다. 그래서 마치 강아지의 동선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고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대와 같다고 표현한 분도 계시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으로 돈이 우르르 몰려가서 주가를 띄웠다가 다시 이탈하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즉 우리의 투자 심리를 좀 말씀드린 게 있고요. 현재 이 똑똑한 펀드는 미인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조금씩은 멀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근데 주식 비중이 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63.48% 정도 비중이고 2월에 하락했다가 3월에 반등하면서 4월에 반등하면서 많이 회복을 했는데 다시 5월달에 재차 하락을 하면서 주식 비중이 이제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좀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분할 매수가 좀 돼서 63%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총 10종목 을 봤을 때 상위 1, 2, 3, 4번의 ETF들이 10% 이상씩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10번에 있는 것만 4%가 채 되지 않아서 작은 비중이다. 그래서 제가 이 상위에 있는 네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세미컨덕터 ETF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기업의 가치와는 사실 크게 의미 없을 수는 있어요.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와 같은 거거든요. 이럴 때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이제 매도, 주식을 던질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인 거죠. 기술적으로 이런 저점을 이어주는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죠. 아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고 하면 이런 지지선 레벨인 한 210 정도까지 하락하는 경우, 즉 현 주가 대비 약 반토막 가까이 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SOX의 펀드 내 비중이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5%에 50%약 7.5% 손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온라인 리테일 ETF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저점을 이어도 수평했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는 지지선이 직전 고점 레벨 정도거든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 한 반토막 가까이 나는 부분이라서 얘의 비중이 14.2%를 감안해보면 7.1% 손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 코로나 이후로 집콕하면서 집에서 모바일로 이제 주문하는 케이스가 늘어나서 주가가 올랐다고는 하는데요. 전 이런 트렌드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뭐 다 없어지거나 급격히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편리했거든요. 이 편리함을 맛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쉽게 나타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일부 해보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IT ETF입니다. 뱅가드사의 가장 큰 ETF죠. 얘는 저점끼리 이었을 때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약 한 2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비중이 13.1%니까 13.1에 40% 하락, 약 5.2%의 손실이 아마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클라우드 컴퓨팅 ETF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얘는 똑같이 수평 정도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 직전 고점 레벨 한 6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비중이 한 12.3% 정도니까 12.3에 40% 하락한 약 한 4.9%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상의 4개 ETF들의 최악의 경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왔다. 거의 공황 수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왔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 다 더하면 약 한 25% 수준의 하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5% 하락도 상당히 큰 거죠. 작년 코로나 때도 주식시장이 30% 이상 하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의 하락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 현실화됐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경우에 선택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일단적인 방법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장기 투자가 있는데요. 존버하는 거죠. 근데 일단 가치, 4차 산업혁명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리고 시계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미인대이기 때문에 자체 선택받을 수 있다. 재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좀 답답하고 두려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빨리 갈아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할 때마다 물타기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인데 사실
똑똑한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물타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63에 상당하는 주식 비중이 이제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주식이 하락하면 9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펀드 자체에서의 물타기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투자자분들이 나서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고독하고 힘들죠. 계속 현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타기를 할 돈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일단 너무 두렵다,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될 때 추세 반전되면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고, 내가 팔면 꼭 그때부터 다시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상승해서 소외된다는 게 함정입니다. 다만 너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이 커서 두렵다고 하면은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비중을 좀 줄여서 일부라도 팔기를 해놔서 현금으로 들고 계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일단 하락이 두려운 분의 선택지는 1, 2, 3번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결국 투자자분들 본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좀 기계 장비가 됐든 뭐 철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리츠라든가 이런 형태의 타 자산들로 조금 이렇게 자산 배분 형태로 분산을 시키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현찰을 좀 모아놓고 그다음에 좀 대출이 좀 껴 있었던 부분들은 조금 대출을 좀 일부 상환을 한다든가의 형태로 좀 대응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렵고 걱정되시겠지만 계속 상승이 어려운 것처럼 계속 하락하는 것도 결국 끝나기 마련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리시는 동안 저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